테슬라의 모델 Y 런칭 현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친한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검은색 나이키 에어조단을 신고 나옵니다. 원래 모델의 짙은 블랙과 빨간색 액센트로 하이톤 가죽에 테슬라의 로고까지 토박스 위에 생긴 신발입니다. 일론 머스크만을 위한 비매품인데 한때 어디다 주문하냐고 문의가 많았죠. 이 나이키 커스텀화를 보시면 테슬라 로드스터 이미지와 나이키 빨간색 스우시 마크가 잘 어우러져 매력적입니다. 마음을 흔들죠. 나이키는 이처럼 세계에서 스타 마케팅을 가장 잘 하는 브랜드인데요. 나이키의 성공 전략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스포츠 스타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서 경쟁사가 모방하기 힘든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등을 포함해 수많은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며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예전 나이키는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저가 일본 러닝화를 미국에 수입해 팔던 보따리상 수준의 기업이었습니다. 나이키의 초기 성장기 1974년 부산에 있던 사마 고무와 첫 OEM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나이키의 첫 주문량은 고작 3,000켤레 수준이었다죠. 그때 당시 3,000켤레는 그 당시 기본 주문 물량 3만 족 이상에 비해 아주 작은 물량이었으니 그리 바이어 대접도 받지 못할 물량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이키 필라이트 사장이 첫 한국에 와서 사마고무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당시 사마고무 담당 임원은 잊고 있다가 우연히 다른 바이어 영접을 공항에서 하다가 원격결에 나이키 사장을 만났다고 하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소량 주문이어도 나이키 필라이트 사장의 추진력을 믿어보기로 하고 사마는 결국 생산하기로 합니다. 사마에서 소량이라고 무시했다면 그때 나이키의 성장판은 열리지 않았겠죠. 이후 미국 시장에서 조깅화의 열풍으로 나이키가 급성장하면서 주문량도 수만 켤레 이상으로 늘어나 사마고무와 국제상사 동양고무 등도 합세해서 나이키 운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발 산업은 세계 유명 브랜드의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마크는 외국 걸 붙였어도 신발만큼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19년도 경성 종로에 대륙고무공업소라고 최초의 고무신 공장이 생긴 이래 이제 곧 100년의 신발 공장 역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년 이상 우리 신발을 만들어 오면서도 그 신발 100년을 지켜온 우리 브랜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에 축적된 힘은 부산에 남아 우리 브랜드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조명할 브랜드 1994년도에 론칭한 트랙스타입니다. 백투더퓨처2에 보면 30년 후 현재를 예상하며 놀라운 기술로 발전된 세상을 보여주는데 프라임보드, 3D 무비 등 영화 속 기술이 현재 현실화됐죠. 그 중에 제일 부러워했던 자동으로 끈이 묶여지는 슈즈는 10년의 연구 끝에 나이키에서 2015년 10월에 나이키 맥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나이키에서는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셀프 레이싱 슈를 개발하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신발끈과 밑창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 개발했는데 이게 그런데 충전이 필요하네요.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 드리면요. 미국이 소련과 한창 우주개발 전쟁을 치르던 시절에 미국 나사에서는 무중력 공간에 쓸 수 있는 볼펜을 제작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필기를 할 때 기존 볼펜으로는 잘 써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나사는 우주에서도 사용 가능한 볼펜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무중력 볼펜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즈음 소련에서는 이미 무중력 상태에서 필기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당시 소련은 이 문제를 단돈 1달러로 해결했습니다. 볼펜이 아닌 연필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모델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죠. 하지만 신발에 복잡한 회로를 넣고 충전까지 해야 한다면 아마도 비싼 가격이 적용될 거고 가끔 핸드폰 충전도 귀찮아서 안 하는 더군다나 이제 신발 정리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신발을 충전기에 올려두라고 하면 항상 아마도 신발장 안에 모셔두고
반면 트랙스타는 이미 2014년 10월 핸즈프리 기술을 개발해서 그해 세계 스포츠 용품상을 휩쓸었습니다. 뒤꿈치를 지면에 이용해서 쫙 이렇게 굴리면 끈이 조이고요. 버튼 장치를 딱 누르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 이 기술 때문에 저도 처음 트랙스타 제품을 샀고요. 다른 브랜드 등산화는 고이 신발장에 아마도 그 나이키와 같이 일단 손을 대지 않고 신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아 시스템 대비해서 작지만 결정적인 편리함이 있고요. 그 편리함 때문에 대문 밖을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보면 또 이 신발을 내가 신고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핸즈프리는 편안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제작됐습니다. 2만 명의 발 정보를 직접 채집해서 만든 인체공학적 설계의 네스피 기술이 들어갔고요. 발 볼도 넓고 가벼워서요. 발의 피로도가 훨씬 덜합니다. 가끔 양말도 안 신고 편의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꾹 눌러 신고 나가보면요. 투습과 방수 기능이 탁월한 고텍스가 느껴지고 발이 쾌적합니다. 현재도 기술 개발보다는 스타 마케팅 광고에 열을 기울이는 기업이 많은데요. 트랙스타는 스타 마케팅보다는 확실히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군데군데 대리점이 있기는 하지만 검색창에 아웃도어 신발, 등산화 이렇게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아주 밀려가지고 안 나와요. 트랙스타는 영영 찾기 어려워요. 판매 제품이 검색이 안 돼서 뉴스를 검색해보면 트랙스타는 지난 31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어본 놈은 사니까 이렇게 그런 취지인가요? 트랙스타 광고에는 유명 모델이 없는데요. 유명 모델을 좀 쓰면 마케팅이 될 텐데 광고 모델료가 요즘 좀 어마어마하죠. 예로 2011년 프로스펙스 광고비가 김연아, 김수현, 모델료 지급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00억 원이 증가하기도 했죠. 항상 트랙스타는 광고비보다는 연구 개발비에 돈을 먼저 넣다 보니까 트랙스타를 검색해 보시면 돈 안 드는 대표자님 얼굴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예전에 광고 모델로 배우 설경구님의 흔적이 있네요. 트랙스타는 딱딱한 가죽과 쇠조각이 박힌 무거운 등산화로 산을 오르던 시절에 사장이 없던 계란 4개 정도 무게인 290g 경등산화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2005년에 신발 미창 기술 IST, 2010년에는 인체공학 네스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웃도어 업계의 독보적인 기술 업체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미창 하이퍼그립을 사용하죠. 현재 트랙스타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수출하고 있으며 아웃도어 전문지 컴파스 선정 아웃도어 신발 부문 아시아 브랜드 1위를 차지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플렉스한 아이템으로 통합니다. 트랙스타도 늘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닙니다. 트랙스타는 현재 거뜬히 해보겠지만 1995년도 낮은 인건비를 찾아 중국 텐진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500억 이상 투자 손해를 보고 2017년에 부산으로 다시 유턴했던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믿었던 임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드러나고 아주 힘든 시기였죠. 국내 유턴 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과 포화 상태의 아웃도어 시장에서 트랙스타의 희망은 앞선 기술력과 건재한 해외 시장 그리고 군화 시장이었습니다. 나무 위키에 전투화를 검색해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텍스 기술을 적용시킨 트랙스타제 신형 전투화가 지급된다. 악명 높던 한국 전투화계에 새로 등장한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 이걸 신고 행군을 가는 순간 신세계를 볼 수 있다 라고 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끝에 구형 전투화를 신고 행군했을 선배 전우들에게 묵념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명한 마라토너가 삶 속에서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나 더운 열기보다도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조각 하나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아주 신박한 말이지만 마라톤보다 긴 군대 행군에서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작은 돌조각이 아닌구나 그 자체였습니다. 네, 군대 전역할 때까지도 그 주옥 같은 딱딱한 쇠가죽은 절대 형태가 변치 않은 신묘한 능력을 보였죠. 네, 트랙스타는 우리 군 생활의 최대적, 이제는 옛날 이야기로 구전되는 질병, 공화직염을 거의 소멸시켰습니다. 트랙스타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장병들이 신는 군화를 납품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랙스타는 3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찰 외근화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순찰 다하나, 우체국 집배원 신발, 소방본부 소방기동화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군부대 구조대에서도 트랙스타를 새로 도입하고 있고 전투화 외에 이제는 반탄복과 방검복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트랙스타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 브랜드를 볼까요? 제가 20대 후반 후배에게 트랙스타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디자인이 좀 아재틱하지 않냐 이런 답변이네요. 저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브랜드가 되고 마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트랙스타 브랜드의 타겟은 상당히 명료하고 명확하다고 봅니다. 제작자는 매일 불편한 것을 딛고 서서 새로운 가치에 다가서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죠. 이상 대한민국 신발업계에선 유일하게 세계 20대 명품 브랜드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아웃도어 전문 채널인 백패커로부터 2011년 에디터스 초이스 2011로 선정된 트랙스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